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장품 전문가협회 협회장 양유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고 어려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앞두고 간단하게 제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판매업자가 되면 영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영업하게 되면은 영업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한 2, 30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란 직업군이 나오게 된 동기가, 그전에 화장품이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였죠. 그래서 지성 피부용 제품이 있다 그러면 뭐 거의 모든 지성 피부는 다 사용을 하게끔 했었는데, 지성 피부가 지성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예민성을 띌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더 지성이면서 예민하고 뭐 당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만을 위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맞춤형, 그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의 그 사람이 원하는 피부 타입이라든가, 또는 향 같은 경우도 그 사람 좋아하는 향이 있겠죠. 또 색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만들었던 제품을 특정인, 오직 그 사람만에 대한 피부 타입에 맞춰 가지고, 피부 타입이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다양한 피부 타입에 맞춰서 화장품을 좀 더 정확하게 제품을 조제를 하게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선호도, 향이라든가 색소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그 사람만을 위한 제품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맞춤 화장 조제관리사라는 사람이 그 국가 자격증을 따야만이 그 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게 됐는데, 되게 많은 양의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법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또 피부에 대한 거, 또 원료라든가 뭐 내용을 혼합을 해주기 때문에 원료, 화장품의 그 구성 성분도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효능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많은 내용의 지식이 필요한 게 바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는 여기 나온 대로 피부하고 화장품에 대한 얘기인데, 피부나 화장품, 피부하고 화장품, 그리고 그 원료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효과는 결국에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이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안전 관리. 그리고 또 위생 관리죠. 안전 관리와 위생 관리 거의 같은 개념이겠지만 좀 더 위생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조제를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용기에다가 내용물하고 원료를 혼합하기 때문에 그 용기가 철저하게 세척이 돼야 되고 또 소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환경 자체가 또 이렇게 오염물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환경에 대한 것들, 공기 정화 시설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작업자들이 손 소독이라든가 또 마스크 착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위생 관리가 정말 필요하겠죠. 그죠? 이것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따지고 보니까 맞춤 화장 조제관리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뒤에서 나오겠지만은요. 제조업자가 하는 일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라는 또 화장 영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일도 알고 있어야만이 그 맞춤 조제관리사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다양한 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식약처가 주관하는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에서 진행을 하지만 위탁을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생산성본부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 시험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식약처가 주관하고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식약처라는 거, 또 합격에 대한 것도 생산성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구성을 보게 되면 네 과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과목. 네 과목인데 이 네 과목이 전체 100문항을 시험을 봅니다. 그럴 때 1000점 만점이에요. 이게 100문항이니까 한 문제 1점이 아니고 다양하거든요. 뭐 10점짜리도 있고 15점짜리도 있고 어떤 건 뭐 5점짜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1점을 하지 않고, 이유가 뭐냐면 단답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이죠. 그다음에 어 그 선다형이 객관식인데 선다형이라든가 단답형은 약간 그 점수 배정이 좀 다릅니다. 물론 시험 볼 때 시험지에 그 문제 밑에가 점수 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점수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문제를 여러분 좀 더 꼼꼼하게 맞춰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1000점 만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게 100문제를 2시간 안에 다 푸는 거니까 한 문제를 거의 1분 뭐 10초 정도에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쉬는 시간 없어요. 또 그리고 오직 이 맞춤형 저조관리사는 실기시험이 없고 오직 필기시험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응시 자격은 학력 제한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과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한 과목, 아까 4과목이라 그랬죠. 한 과목이 40점 이하가 되게 되면 다른 걸 뭐 90점, 뭐 100점 맞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골고루 여러분들이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말씀드린 대로 4과목이 있는데 1과목은 화장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가 물론 화장법이 따로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은요. 화장법에 대한 걸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들에 대해서 맞춤형을 하다 보면은 고객에 대한 개인 그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특히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는 화장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과목에서는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입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 특정 인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화장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형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뭐 로션이냐, 크림이냐, 뭐 에센스냐, 토너 타입이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을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는 게 있고, 사용을 하더라도 배합 한도가 있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화장품 제조를 하고 그리고 또 품질 관리하는 거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안에는요. 화장품의 원료의 종류하고 특성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품질, 기능하고 품질 그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의 사용 제한 원료가 2가지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그 다음에 사용상의 제한 원료가 있는 사용상의 제한 원료 같은 경우는 배합 한도 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막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배합 한도 같은 경우는 그 최대 함량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 사용하면은 우리가 안 되죠. 그다음 화장품 관리에 대한 것은 사용 시 주의사항 같은 거, 또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통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화장품이 국민 보건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알게 되면은요, 그게 회수 대상 화장품입니다. 그게 바로 유해 화장품을 얘기하는데 그걸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수하는 그런 유해사를 판단하고 보고하고 회수하는 과정에 대한 게 또 이 과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목에서는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유통이 될 때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화장품 제조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제조업자는 첫째 작업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작업자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 기구 같은 걸 우리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작업장, 작업자 그리고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그런 위생 관리에 대한 걸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화장품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비의도적으로 함유되는 그런 원래는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데 우리가 도저히 이 제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비의도적 오염물질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의 어떤 함유량의 한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포장재 관리해가지고 어떤 포장재를 사용해야 되느냐 특히 포장재에 대해서는요 영유아 어린이용 제품에는 그 안전용기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규제가 되게 강하죠. 왜? 애들이 화장품을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용기를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안전용기 포장이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장재 관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과목, 2과목, 3과목을 여러분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 저조관리사이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맞춤형 화장품이 어떤 거고 여러분이 할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바로 1, 2, 3, 3과목을 우리가 모두 통틀어 가지고 4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저조관리사 하는 일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어떤 게 맞춤형 화장품이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피부나 모발에 두발용 제품도 우리가 혼합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나 모발에 대해서 생리 구조를 알아야 되고 또 피부 타입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두피 타입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제품을 조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고객들은 제품을 바를 때 그 관능적으로 오감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발랐을 때 느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색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감으로 화장품을 판단하는 관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상담을 하고 안내하고 그다음 당연히 혼합 수업을 해야 되겠죠. 또 충진하고 그다음에 또 제품을 이렇게 표기 사항이 있습니다. 제품에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제품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표시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외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표시 광고에 대한 과대 광고를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표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제품의 이름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기본이죠. 그런데 뭐 영업자 상호라든가 주소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그런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 기재사항에 대한 게 또 시험에 또 나오죠. 왜 우리가 표시 기재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의 표시 기재사항 그리고 광고를 과대 광고를 안 하게끔 표시 광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4과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비율을 보게 되면요. 말씀드려도 100문제가 나오는데 몇 분에? 2시간, 120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 100문제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많은 게 4과목입니다. 근데 먼저 화장법을에서 나오는 게 10문제가 나오는데 100점으로 배점을 했어요. 근데 선다형 7문제, 단답형이 3문제. 이게 객관식이 7문제고 주관식이 3문제란 얘기예요. 일단 2과목하고 3과목은 250점씩이에요. 이렇게. 근데 2과목은 선다형. 객관식이 20문제고 그다음에 단답형이 5문제입니다. 그리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3과목 같은 경우는 이 주관식으로 이게 그 단답형이 하기에는 문제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다 저기 선다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다형으로 25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역인 바로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라는 게 이게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선다형이 28문제 그리고 단답형이 12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에 시험 봤던 그 과목별로 기시험 출제 문항수를 보게 되면요. 제가 2회차까지만 지금 가져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이거예요. 기준 이건데 선다형, 단답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험 내용을 보니까 의외로 1과목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과목이 10문제가 나오지만 1과목 때문에 과락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4과목이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4과목에서 과락 1과목과 4과목을 좀 철저하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말씀드린 대로 1과목이 내용 저기 시험이 많이 나와요. 원래 7문제 객관식이 나와야 되는데 22문제, 10문제 일단 다 그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1과목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거의 1과목과 중복이 많이 돼 있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원하는 뭐 원래 28문제 선당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4과목에 대한 내용이 오지 선다형으로 선다형 시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갈수록 4과목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좀 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4과목이 되면 결국에는 1, 2, 3과목을 완벽하게 알아야지도 4과목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특히 1과목과 4과목, 2, 3과목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단답형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그 4과목이 제일 많아요. 그죠? 12문제를 내는 게 기준인데 갈수록 그 단답형이 4과목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참고로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국가자격 시험 합격률을 보면은 일단 4회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4회까지 나왔던 게 2021년도 9월 달이 4회거든요. 그때 체크를 해보게 되면 13.4입니다. 근데 그 전에 되게 1, 2회 시험은 뭐 알다시피 쉬웠죠. 그죠? 저도 1회 시험 봐서 합격을 했는데 2회 시험도 어렵지만 특히 3회가 어려웠습니다. 3회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민원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험 그러니까 2021년도 9월달 시험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4인데 통계적으로 18.4입니다. 거의 20%가 안 된다는 얘기죠. 10에서 20% 사이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건데 국가자격 시험 중에서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것은 뭐 이 맞춤형 화장품 저조관리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참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걸 보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합격률은 10명에서 2명 이하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먼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어야 되겠고 맞춤형 화장 그 관리사를 고용해 가지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있겠죠.
판매업자가 맞춤 화장 저주관리사를 꼭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저주관리사가 없으면 맞춤 화장 판매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맞춤 화장 저주관리사가 필요하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하는 장소, 특히 화장품을 혼합 소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이 되게 위생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시설 기구, 여기가 스파툴라라든가 비커라든가, 그리고 당연히 용기 있죠. 제품 판매할 때 쓰는 그 용기, 혼합 소에 이렇게 충진해서 사용하는 용기가 포장재인데, 그 포장재를 철저히 세척을 해야 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원료나 내용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그래도 용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면 깨지기 쉽거나 또는 그 안에 오염물질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제품이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용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필증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상담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만일 행정적인 어떤 위반을 했다, 화장품에 대한 법에서 테두리 벗어나는 위반을 하게 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되겠죠. 이런 전반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위생적인 거라든가, 그죠? 이런 영업에 대한 거, 상담하는 능력이라든가 법에 대한 거,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식 같은 경우는 뭐 법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피부라든가 모발을 식별하죠. 그 다음에 원료를 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원료의 특성이라든가 효과, 그 다음 어떤 제형, 제형입니다. 혼합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품질 관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나서 안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품의 그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위생이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복장 청결히 하는 거, 이렇게 위생용 장갑을 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위생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차 오염 방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이 오염이 안 되도록 위생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생 상태, 즉 청정도라는 게 실내에 어떤 오염 물질, 미생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느 일정 이하는 괜찮은데 이상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3과목에서 얘기할 겁니다. 유통 화장품의 안전 관리에서. 자, 그리고 시설 설비 및 기구 관리, 세제라든가 소독제가 필요하겠죠, 작업장에 대해서.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물과 원료를 우리가 먼저 입고를 해야 되겠죠. 내용물은 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업자 내용물을 받아요. 근데 원료 같은 경우는 책임 판매업자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은 원료 판매상이 또 있죠. 또 수입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물론 품질 관리하고 안전 관리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입고하고 나서 이제 출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보관한다든가 또 재고 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기준, 이게 참 중요하죠. 그 어떤 내용물이나 원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비의도적인 함유물질 원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책임 판매업자한테 내용물하고 그 다음에 원료업자한테 뭐 원료라든가 또는 책임 판매업자 원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품질 성적서를 보고, 품질 성적서 안에가 모든 어떤 실험한 내용, 품질 검사한 내용, 그런 제품의 미생물이 오염이 안 됐다라는 그런 성적서에 대한 게 있는데, 이 품질 성적서를 꼭 우리가 구비해 가지고 우리가 혼합 소분에 사용하는 내용물과 원료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품질 성적서,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하고 변경을 하겠죠. 신고도 하고, 화장품 영업자는 세 가지인데, 책임 화장품 제조업자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이 두 사람은 등록을 해요. 이게 좀 까다롭죠. 근데 우리는 맞춤 화장 판매업의하고 하는 것은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거, 그다음에 또 변경하는 거, 이걸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고객 상담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체크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하게 정보보호법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품 상담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거 관능 평가하고, 개인적인 그런 선호하는 그 느낌이 있죠, 향이라든가. 그다음 고객한테 꼭 어때요?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 원료, 여기에 혼합된 원료라든가 내용물의 특성,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사용 기한 같은 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겠죠. 충진하는 방법, 포장재, 표시 광고, 아까 얘기했죠? 표시 기재하는 거, 재고 관리하죠. 그리고 내가 혼합 소분해서 판매한 제품이 만일에 거기에 들어간 내용물과 원료가
위의 성분이라 위의 화장품으로 알려진다 그러면 그걸 바로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의 화장품을 어떻게 한다? 확인하고 회수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식약처에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자, 처벌에 대한 것은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공부하면 되겠죠. 제가 땄던 맞춤화장품 저작관리 자격증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판매업을 신고할 때는요,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공부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건 저작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의 사본이 꼭 필요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판매업을 해야 되는 장소는 당연히 좀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를 내가 소유를 했거나 또는 임대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작업자에 대한 혼합 소분하는 장소의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하고 시설 명세서, 세부 평면도가 바로 이겁니다. 시설 명세서도 포함되는 이걸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원료, 우리가 내용물하고 원료를 공급 받아가지고 원료 보관소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원료나 내용물을 혼합하는 소분실이 있겠죠. 따로따로 구분하고 구획이 돼야 됩니다. 구획, 다른 방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를 상담하는 상담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구분돼 있어야 됩니다. 구분이 아니라 구획돼야 돼요. 구획이라는 말은 방이 따로따로 돼 있어. 또는 에어커튼이라든가 칸막이로 막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고할 때 보내드렸던 그런 시설 평면도, 시설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상담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혼합 소분하는 조제관실이 있고, 그리고 원료 보관하는 거,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서에 작성을 하고 내가 이제 신고 필증을 받았죠. 맞춤 화장품에 대한 업에 대한 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이기도 하고 맞춤 화장품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이기도 하고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하일 경우는 판매업자도 조제관리사가 판매업자로 같이 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직한다 그러죠. 겸직을 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용물하고 원료를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내용물입니다. 이게 내용물이고 원료를 따로 이렇게 주사기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어때요? 좀 더 약간 그 전문성 있게 위생적이다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링게르병 같은 데 이런 플라스틱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런 또 주사기에다 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어때 용기에다가 내용물 넣고 그다음 원료를 혼합하는 겁니다. 내용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주사기로 원료를 집어넣는 거죠. 이게 바로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한다는 거. 또 이런 내용물을 소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진열을 또 해놓기도 하고요. 이쪽은 내용물이 되고 그다음 원료는 이렇게 주사기가 있습니다. 자, 해서 실제로 그 판매 업장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위생적으로 씻는 장소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원료 보관소도 따로 있어야 되고, 보관소 따로 있어야 됩니다. 원료 보관소, 그 다음에 혼합 소분하는 장소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상담하는 장소 따로, 이렇게 세 군데가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설 명세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은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맞춤 화장품 판매업에 대해서 조제관리사 또 자격시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기본 사항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중요한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첫째는 1과목부터 4과목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완벽하게 여러분이 그 거의 다 외다시피 해야 되고, 또 시험 문제가 쉽게 그냥 단답형 나오는 것은 좀 그게 어렵진 않은데 선다행 같은 경우는 지문이 되게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렇게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만이 이게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